여러분은 멸치와 상극인 음식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음식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멸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시금치, 견과류, 쌀밥, 설탕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음식들이 멸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일부러 피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팩트인지 그렇지 않다면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치입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다는 수산 또는 옥살산으로 불리는 성분인데요. 현재 널리 퍼져 있는 정보로는 시금치와 멸치 혹은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먹으면 이 수산 성분이 멸치나 두부의 풍부한 칼슘과 체내에서 결합하여 수산칼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옥산산 칼슘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산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뭉쳐서 신장결석이나 담석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정보 전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사람들은 이 정보를 받아들여 멸치와 시금치, 멸치와 두부의 조합을 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권위의 의학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1993년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칼슘이 결석에 해로울 것이라는 편견은 이미 30년 전에 종결된 논란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칼슘 섭취가 오히려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역학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일일 섭취량을 기준으로 칼슘을 많이 먹는 집단이 결석 발생 위험도가 절반 가까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 원리로는 우리 몸은 칼슘을 섭취하면 장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를 하는데, 이때 남은 칼슘은 수산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배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수산과의 결합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장으로 가는 수산의 양이 줄어들어 결석 요인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금치와 같이 수산이 들어있는 음식은 오히려 칼슘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논문의 원본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논문의 결론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론부에 충분한 칼슘 섭취는 신장결석의 위험을 줄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장결석, 요로결석, 요석증이라는 용어는 결석의 위치가 다를 뿐 신장결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시금치의 수산성분 관련하여 2010년에 발간된 파워푸드 슈퍼푸드라는 도서에서 시금치를 하루에 500g 이상을 먹지 않으면 괜찮으므로 우리가 보통 먹는 분량으로는 안심해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이다 보니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신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양과 신장결석이라는 이 논문은 2021년 6월 13일에 온라인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칼슘 항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칼슘 섭취가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칼슘 섭취를 제한하면 뼈가 손실될 수 있고 수산의 흡수량이 늘어나 소변으로 과도하게 배출된다. 즉, 이 말은 칼슘을 제한하면 신장결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래도 멸치와 시금치 혹은 멸치와 두부를 상극 음식이라고 했을 건가요? 이 논문 자료 또한 아래 설명란에 원문을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멸치나 두부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시금치를 기피해야 할까요?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멸치와 시금치, 멸치와 두부는 상극 음식이 아니라 최고의 궁합 음식인 셈입니다. 참고로 수산은 시금치뿐만 아니라 파슬리와 아몬드에도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이 외에도 많은 식물들에 들어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장결석은 알겠는데 담석과는 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담석은 주로 콜레스테롤이 뭉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것으로 수산칼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석이라고 하니 신장결석과 담석을 한데 묶어서 이런 가짜 정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석 관련하여 대한소화기학회에 있는 FAQ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금치나 멸치를 먹지 않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담석은 시금치나 멸치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음식과 담석과는 큰 연관성이 없으므로 크게 제한을 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즉, 담석 걱정으로 시금치와 멸치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 담석 관련 내용의 원문 페이지도 아래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멸치와 상극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견과류에도 수산 성분이 많은데요. 그중 아몬드가 특히 수산이 풍부합니다. 이전 내용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산은 여분의 칼슘과 만나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멸치와 견과류가 상극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견과류에 풍부한 피트산이 몸속에 들어오면 칼슘,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등의 미네랄과 달라붙어서
이들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트산의 화학적 특성으로 추론한 내용일 뿐 팩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명되지 않은 신문 기사가 아닌 관련 논문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견과류뿐만 아니라 현미에도 피트산이 많은데 견과류와 현미를 섭취했더니 칼슘 흡수가 방해되어 골다공증이 생길까요? 여기 2013년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오히려 피트산을 충분히 섭취한 여성들의 경우 골다공증이 예방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멸치와 함께 견과류를 섭취한다고 해서 피트산으로 인해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도 팩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트산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물질이라는 점도 공부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피트산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료 또한 원문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멸치와 밥입니다. 멸치와 밥이 상극 음식이라고요? 이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밥 반찬으로 멸치볶음 먹은 게 칼슘 흡수를 방해해서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이미 많은 영양학자들이 경고를 했어야 합니다. 내용인즉 곡물에 풍부한 인 성분을 섭취할 때는 칼슘과 1대1로 섭취해야 하는데 밥을 많이 먹고 멸치는 조금 먹기 때문에 칼슘 손실을 초래한다는 말인데요. 이 또한 이론적 관점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밥 먹을 때 멸치 외의 다른 반찬에도 칼슘은 많이 들어있기에 골고루 먹으면 그만인 것이지 비율을 따져가면서 먹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슘과 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모든 반찬의 칼슘량을 계산하며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발언지를 추적해보니 종편방송의 한 채널에서 2015년경에 방송한 내용이 시발점인 것으로 보일 뿐 관련 연구 데이터나 다른 전문가들이 동일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멸치와 설탕입니다. 이는 멸치볶음을 할 때 멸치의 짠맛을 중화하면서 달콤함을 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설탕을 넣기 때문에 멸치와 설탕의 조합을 지적하여 상극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설탕은 어떤 음식을 할 때든 넣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은 만큼 설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즉 설탕은 어떤 음식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맛을 좋게 하는 데는 설탕이 필요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공된 당분이 들어간 음료수를 비롯하여 각종 당분의 과다 섭취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 특히 정제된 설탕은 우리 식탁에서 조금씩 멀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비만 코드로 국내에도 많이 알려진 제이슨 펑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설탕 대용으로 단맛을 내는 대체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혀가 단맛을 느끼는 순간 뇌는 설탕을 먹을 때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멸치와 상극 음식이라고 알려진 시금치, 견과류, 쌀밥, 설탕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시금치와 견과류에 대해서는 멸치와 상극이라는 잘못된 정보는 몇몇 연구 결과로 봤을 때 궁합이 오히려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밥과 관련해서는 멸치와 상극이라는 어떠한 연구 자료도 찾을 수 없었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설탕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탕은 어디에 갖다 붙여도 상극으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상극 음식이라고 하는 조합은 속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적 가능성만 가지고 과학적 근거 없이 구전으로 혹은 검증 없는 주장과 정보 전달로 와전되고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한번 생긴 믿음은 잘 깨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극 음식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몸에 좋은 반찬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